짠맛의 힘과 물과 소금이 부족하면 굳고 딱딱해지고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찌꺼기나 노폐물을 밖으로 짜낼 수 없기 때문에 탁해지고요. 그럼 어딘가가 고여서 썩거나 덩어리가 질 수도 있는 거죠. 맑게 정화시키고 회복을 하고 맑은 정신으로 몸과 세포가 머리가 항상 말랑말랑하게 유연한 상태를 유지하시려면 이 물과 소금이 필요한데요. 안녕하세요. 짠맛의 힘의 저자 김은숙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몸이 소금이 필요한 신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물론 이 짠맛의 힘 책 보시고 또 제가 올린 영상들 보셨으면 이거는 소금이 좀 필요한 신호구나, 내가 소금이 좀 필요한 사람이구나 스스로 진단하실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그 부분 어떤 신호가 나왔을 때 또 물과 소금이 필요한 신호인지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제가 그 부분을 부분도 실어놨지만 따로 또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혹시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소금과 물, 짠맛의 힘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과 소금이 꼭 필요한 경우, 자, 첫 번째는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자, 땀을 많이 흘리고 물 종류는 굉장히 많이 드시는데 여기에 염분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뭐 그냥 소변으로 다 빠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우리 몸에 염도가 맞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그냥 다 빠져나갑니다.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나트륨 혈증으로 사망한 사례인데요.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마라톤을 하는데 물만 맞은 거죠. 결국은 경기가 끝나고 사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물만 먹다 보면 오히려 이 몸속의 염도는 낮아지기 때문에 저나트륨 혈증으로 나트륨이 너무 부족한 상태에서 밸런스가 확 깨지면서 극단적인 경우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땀 많이 흘리신 경우에 절대 물만 드시지 말고 소금 같이 타서 소금물로 드시던지 아니면 소금 드시고 또 물을 드시던지 이렇게 염분을 보충을 해주셔야지 내 몸속에서 수분을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물을 먹고 있는데 탈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물 많이 먹으면 좋다. 이제는 그렇게 물만 많이 드시는 분들 많진 않겠지만 그래도 물은 많이 먹어야 되지 않아? 물 많이 먹으면 좋잖아 해서 물만 드시는 거, 소변만 자주 마렵다. 그래서 특히 땀 많이 흘리셨을 때는 염분과 함께 수분을 보충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입에 자꾸 침이 마를 때, 이때는 소금도 필요하고 그 신맛 나는 과일이나 이런 거 옆에서 먹고 있는 거 보면은 입에 침이 고이고 실제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레몬수나 레몬즙 거기에다 소금 좀 타셔서 드시면 입에 침도 잘 생기고 소화액도 잘 분비가 돼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시면 좋고, 식탐이 많아지고 과식할 때, 이것도 대표적인 소금 부족 신호인데요. 급하게 먹고 식탐 많고 숟가락 놓을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대체로 염분 부족일 가능성이 큽니다. 소금과 물 충분히 챙기면서 식사량도 줄고 과식 안 하게 됐어요. 급하게 안 먹게 됐어요.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내가 유독 식탐이 많고 걸신 들린 것처럼 급하게 폭식하고 과식한다? 그러면 소금하고 물 잘 활용해 보시면 이게 자연스럽게 좀 조절이 됩니다. 밤에 야식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을 때인데, 저도 예전에 이 소금 부족했을 때는 뭘 먹을까? 치킨 먹을까? 족발 먹을까? 뭐 찜닭을 먹나? 그래서 밤만 되면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뭐 떡볶이, 분식을 먹기도 하고 뭐 라면을 먹기도 하고, 주로 이 밤에 야식이 땡기는 분들은 확실히 낮과는 또 달리 염분이 부족한 가능성이 큽니다. 야식 메뉴들 가만히 보시면 다 짭짤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물과 소금물 이렇게 섭취를 해주시면 밤에 야식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해보시면 바로 변화를 느끼실 수가 있고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십니다. 야식 자연스럽게 끊었어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자꾸 고기가 당길 때, 라면이 당길 때, 이럴 때 대체로 이 라면이나 고기가 염분이 부족했을 때 당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평소에 소금기 좀 잘 섭취해 놓으면, 소금을 잘 드시고 염분이 풍부하면 신기하게 별로 고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라면도 별로 생각이 안 나고 컵라면도 별로 생각이 안 납니다. 저도 평소에 이제 소금 늘 먹긴 하지만 염분이 부족했을 때 라면 생각 나거든요. 그러면 내가 소금 부족하구나. 그래서 소금 먹고 나면 라면 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라면이 좋다 나쁘다, 고기가 좋다 나쁘다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라면도 우리가 뭐 캠핑을 가던 가끔씩 맛있게 즐겨서 먹어야죠. 그거 자체가 또 즐거움이고 재미이기 때문에 라면 먹으면 안 되나 나쁘다가 아니라 계속 라면이 생각나고
계속 고기가 생각난다. 좀 그만 먹고 싶은데 안 먹고 싶은데 그렇다는 거는 염분이 부족한 신호다라고 알아채시고 충분히 소금하고 물 혹은 소금물 이렇게 섭취를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군것질하게 될 때 우리가 입이 심심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말 그대로 심심한 거죠. 입이 짭짤해져 있으면 별로 군것질 생각나지 않습니다. 특히 포테토 칩이라든지 스낵 종류들 소금이 뿌려져 있는 짭짤한 종류들이 생각나는 건 염분 부족이기 때문에 소금과 물 섭취해 놓으시면 별로 생각이 나지가 않는다. 소금 드시고 나면 이런 군것질들 생각이 안 납니다. 많은 분들이 저 요즘 군것질 안 해요. 식사 외에는 별로 다른 거 안 먹는다. 분식도 생각 안 나고 집에 과자랑 막 간식 사놓는 거 이젠 안 한다. 마트 가도 별로 손이 안 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자연스럽게 생각이 안 납니다. 억지로 군것질하면 안 되는데 이제 끊어야 되는 데가 아니고 내 몸이 이미 충분한 염분으로 차 있기 때문에 별로 그런 것들로 채우고 싶어지지 않는 거죠. 자연스럽게 안 먹고 싶어지기 때문에 군것질 생각날 때 염분 섭취해 주시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안 되거나 가스 차거나 더부룩할 때 이때도 염분이 필요하다는 신호인데요. 옛날 할머니들은 이렇게 가스 차고 소화 안 되고 이러면 굵은 소금 드시거나 새우젓 드시거나 그렇게 해서 소화시킨 분들 많거든요.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조선간장 같은 거 타서 드시기도 합니다. 이 소금은 우리 소화액의 원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음식을 싱겁게 드시거나 뭐 과식은 했는데 염분이 부족했거나 이럴 때 소금기가 부족하면 발효가 되지 않고 안에서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뭐 가스 차고 굉장히 더부룩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소금 드시면 이 가스 찼던 게 쑥 내려가면서 속이 편안해집니다. 이건 경험해 보시면 뭐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 많은 분들이 음식 짭짤하게 먹고 속이 편안하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먹었는데 허기가 가시지 않을 때 이때도 염분 부족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금이나 소금물 드셔보면 뭔가 이 부족했던 2%가 채워지는 느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한번 소금을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커피 마시고 잠이 안 올 때 자, 이 커피는 대표적으로 화기에 해당되는 차인데요. 그래서 커피로 불이 붙여지고 또 커피는 카페인 성분으로 인해서 이뇨나 또 탈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자려고 누웠는데 이 잠도 안 오고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면서 말똥말똥 할 때 그때 따뜻하게 소금차 혹은 소금물 드시면 이것이 불 붙었던 게 싹 가라앉으면서 잠이 옵니다.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 커피 사실 좋아하는데 잠 안 올까 봐 못 먹잖아. 그런 분들이 이제 소금 드시고 걱정 없다. 오후에 먹어도 괜찮아. 저녁에 먹어도 잠이 와.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커피로 불 붙여지는 정도는 소금으로 충분히 제어가 돼서 짠맛으로 꺼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밸런스가 맞아진 거니까요. 커피 드시고 잠 안 올 때 커피 드시면 잠 못 주무시는 분들 이런 분들 소금 잘 활용하시면 커피 맛있게 잘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색이 맑지 않을 때 물과 소금이 부족하면 얼굴이 좀 윤기가 없어지면서 좀 거무튀튀해지실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땡긴 것처럼 씻었는데도 깔끔하지가 않고 그럴 때는 몸에 물과 소금이 좀 부족하다는 신호니까 평소에 좀 채워주시고 그리고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울 때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수분 부족의 대표적인 신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피부가 너무 건조해 하면서 물만 드시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분이 내게 되지 않습니다.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물이 먹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소금물 형태로 드시던지 아니면 소금 드시고 또 물 드시면서 평소에 염분 수분을 좀 채워주시면 피부가 내 몸이 이 수분을 함유할 수 있는 수분을 품을 수 있는 몸이 됩니다. 몸에 있는 수분 자체도 수분 양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피부도 훨씬 윤기이고 촉촉하고 또 그 건조함도 사라지면서 정전기도 많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 건조해서 생기는 문제들 많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탈모 또 많이 좀 좋아지실 수 있고 그리고 머릿결이 푸석푸석하거나 가늘어지거나 이런 부분도 이렇게 물과 소금이 충분히 이제 섭취가 되면 훨씬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탈모나 머릿결은 물과 수분뿐이 아니라 또 다른 영양이 또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소금과 물이 채워지면 어느 정도 이 건조함이나 위쪽으로 열이 오르는 증상들이 훨씬 덜하기 때문에 탈모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몸에 염증이 있고 염증으로 인한 통증이나 열이 있을 때 이때는 강력하게 그 소금과 물이 필요하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따로 강조를 안 해드려도 될 것 같고요. 이 염증을 다스려주는 데는
소금과 물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 빨리 이 부분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통증도 좀 사라지고 염증으로 인한 열이 나거나 할 때도 다스리시기가 훨씬 좋습니다. 염증이 있을 때는 반드시 소금과 물을 잘 활용해 주시고 평소에 드셨던 분들은 또 양을 좀 늘려서 드셔주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여드름, 등두름, 피부 트러블 있을 때 이때도 소금 드시면 좋은데 이 소금 드시고 등드름 없어졌다, 여드름 훨씬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들은 뭐 흔히 많이 하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강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또 들려주시는 대표적인 얘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염증과 뭐 여드름, 등드름 이렇게 염증이 있을 때 소금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종아리 당기거나 다리에 쥐날 때도 대표적인 이 물과 소금이 부족하다는 신호인데, 축구 선수들이 필드에서 뛰다가 뭐 다리에 쥐나고 이러면 벤치로 가면 거기서 이온 음료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 전해질 부족이거나 전해질 균형이 깨질 때, 이때 특히 나트륨 같은 경우는 근육의 움직임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과 물이 부족하면 뒷다리, 종아리 엄청 땡기고, 자다가 이 다리가 땡겨서 놀라가지고 뭐 깬다든지 잠을 설친다든지 이런 일들 많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쥐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물과 소금 잘 섭취해 주시면 훨씬 덜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이 해결돼서 좋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뒷목 뻐근하고 뒷골 땡기고 정수리 뻐근할 때, 자, 이 대표적으로 이 짠맛의 힘이 다스리는 부분, 이 수기와 이 소금이, 물과 소금이 다스리는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우리 몸에서 뒷부분이거든요. 이 눈뿌리에서 시작해서 여기 정수리, 뒷골, 뒷목, 등, 허리, 엉덩이, 오금, 종아리, 발바닥까지 이 부분들이 방광경이 지나가는 부위이면서 이 짠맛의 힘이 지배하는 대표적인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 수기 짠맛의 힘과 물과 소금이 부족하면 뒤가 굳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등 땡기고, 눈 뻐근하고, 뒷골 땡기고, 허리 아프고, 종아리 당기고, 오금 굳어있고 다리 안 펴지고, 혹은 거기에 뒤쪽으로 피부병이 생기거나 아토피가 생기거나 이런 분들, 발바닥이 뜨겁거나 저리고, 또 새끼발가락이 꼬부라져 있거나 새끼발톱 없거나 새끼발톱이 이상이 있거나 뒤쪽 라인들이 다 굳어있고 불편하고 그쪽에 또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물과 소금이 부족하다는 신호니까 좀 충분히 채워주시면 거기에서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귀에서 소리 날 때, 자, 이 귀의 문제는 단순히 그 귀만 들여다봐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귀의 문제는 모두 신장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콩팥, 신장이 살아나야지 귀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이명과 귀 울림, 귀 멍한 증상, 그런 부분들로 고생하시다가 물과 소금 충분히 채워지면서 살 것 같다, 좋아져서 너무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저도 한때 이명으로 굉장히 고생했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생기는 것 같은 그 먹먹함으로 고생 많이 했었는데 지금 그런 증상 거의 없고요. 이 소금과 물이 그 부분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지럽거나 빈혈이 있을 때, 뭐 어지럽거나 빈혈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물과 소금이 부족하면 일단 혈액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기립성 빈혈이거나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어지러워서 이게 쓰러진다든지, 그런 경우는 혈액량 부족하고 혈액의 상태가 맑지 않아서 혈액의 이동이 매끄럽게 되지 않아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입니다. 소금과 물 함께 채워지면 이 부분은 훨씬 개선이 되기 때문에 어지럼증이나 빈혈 증상 없어졌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런 그 경험들, 사례들 얘기해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어지럼과 빈혈 중에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 이 물과 소금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는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종양이나 덩어리가 있을 때 단단한 덩어리를 물렁물렁하게 풀어줄 수 있는 힘이 바로 소금과 물인데요. 일단 소금이 들어가면 굳어있던 것을 말랑말랑하게 해줍니다. 연견, 딱딱한 걸 연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소금의 대표적인 속성인데요. 그래서 동의보감이나 옛날 의서에도 보면 종양이나 굳어있는 걸 풀어내는 거에 소금을 쓴다라는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 소금을 써보시면 단단하게 굳어있던 것들이 쪼글쪼글해지고 물렁물렁해지고 말랑말랑해지면서 이렇게 풀어지는 그런 것들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덩어리들도 있다. 결절도 있고 종양도 있고 뭐 근종도 있고 덩어리가, 그랬을 때는 물, 소금 충분히 챙겨 드시면서 그것만 드시면 안 되고 다른 영양도 물론 하시고요. 그리고 속이 차고 냉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 체온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것들, 운동이나 활동, 그리고
온기와 열기를 넣어줄 수 있는 찜질이나 이런 것들 병행하시면서 체온을 올려주시면 이 덩어리져 있던 것들이 많이 풀어지면서 결국은 시간이 뭐 좀 걸리겠지만 많이 해소가 됩니다. 뭐 없어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몸에 곳곳에 덩어리가 있는 분들, 어딘가가 굳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물과 소금 잘 활용하시면 도움되십니다. 소변 자주 보거나 소변발이 약하고 시원하지 않을 때, 자 이때도 소금 드시면 방광이 탄성이 좋아지면서 잘 그 저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주 소변을 보는 게 아니고 한번 모았다가 시원하게 보실 수 있고, 소변 양도 많고 소변발도 시원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비 중에서 이 딱딱한 돌 같은 변비, 반드시 소금과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소금 짠맛의 힘이 미끌미끌하고 연하고 물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속성이 있다 보니까 그 굳어 있는 것이 결국은 미끌미끌하게 짜내는 짠맛의 힘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특히 노인성 변비라고 하는 이 굳어있는 변비 있으신 분들은 소금 반드시 필요하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잘 활용을 해주시면 그 고통스러운 끔찍한 변비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이 변비 해결된 분의 사례는 굉장히 또 많기 때문에 제가 책에도 써놨고요.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또 변비 있는 분들은 배 따뜻하게 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눈이 뻑뻑하고 빠질 것처럼 아플 때, 자,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뒷부분은 다 짠맛의 힘, 수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물과 소금 잘 채워주시면 훨씬 편안하게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무기력할 때도 이 소금이 좀 필요할 텐데, 이때는 에너지량이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고 혈액량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치 배터리에서 저전력 모드인 상태에서 최소한의 기능만 빼고 나머지들은 기능을 끄면서 최소한의 기능만 남길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이 에너지 자체가 부족할 때 이걸 가지고 생존에 필요한 것들 외에는 거기에 여력이 없는 거죠. 그 부분을 쓸 여력이. 그래서 무기력하고 뭔가 의욕이 안 나고 그렇다는 것은 내가 에너지가 굉장히 낮은 상태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 힘, 에너지를 만들려면 신비스럽거나 복잡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피가 가야 됩니다. 혈액이 있어야 되죠. 공급이 돼야 되죠. 산소가 가야 되죠. 그래서 이 소금과 물을 통해서 혈액량, 체액량, 몸의 수분 늘리면서 에너지를 좀 끌어올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과 물 드시고 피곤함이 훨씬 덜하고 생기도 생기고 활력이 많이 생겼다, 하고 싶은 거 의욕도 생겼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는 분들, 에너지가 좀 낮다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그때 소금물, 또 소금 드시고 또 물 드시고 꾸준히 드시다 보면 그 부분이 좀 많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지구력이 떨어질 텐데요. 이 지구력은 대표적으로 뒷심. 자, 결국 뭔가를 억지로 악으로 깡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지구력이잖아요. 지치지 않고. 그러려면 무언가를 썼으면 이것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력을 만드는 장부는 바로 신장, 방광, 콩팥과 관련이 있는데요. 여기서 끊임없이 탁해진 피를 깨끗하게 걸러줘야지 다시 에너지가 충전이 돼서 또 힘을 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피도 탁해지고 산소도 부족해지고 그럼 금방 지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꾸준히 하기가 힘듭니다. 저도 과거에 이 지구력이 딸렸고 뭔가를 시작은 굉장히 거창하고 요란하게 하는데 꾸준히 할 수 없어서, 나도 좀 지구력 가지고 꾸준히 뭔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꾸준히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많이 생겼습니다. 결국은 그 힘이 내 안에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의지나 정신력만으로는 무언가를 꾸준히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그 힘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힘이 만들어지려면 피가 끊임없이 혈액이 깨끗하게 정화가 돼야지 자연스럽게 힘들이지 않고 오래 꾸준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과 소금이 지구력을 만드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궁, 전립선, 생식기에 문제 있을 때 또 물과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난임인 경우, 물론 난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소금과 물이 부족한 경우도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채워주시면, 짠맛의 힘은 바로 이 수기, 잉태와 관련된 힘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럽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첫날 밤을 치르는 신랑 신부에게 소금을 넣어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자료들을 보면 이 정력의 상징, 수기의 상징과 잉태의 상징이 바로 이 물과 소금입니다. 수태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소금과 물이 부족해서 난임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잘 채워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발목 자주 접질르는 경우, 이 발목은 신장방광 경락에 중요한 혈자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부분 짠맛의 힘이 부족하고 방광경락, 신장경락 굳어 있는 분들은 발목 잘 접지릅니다. 거기가 붓고 아니면 아프고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소금과 물 잘 섭취를 해주시면 발목 접질르는 것도 훨씬 덜하고 발목 다치거나 붓는 것도 훨씬 많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 운동도 해주시고 풀어주셔야겠지만 일단은 그 소금과 물 채워주시는 것부터 먼저 해주시면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수족냉증 추위 많이 탈 때도 혈액량이 부족한 분들도 추위 많이 타고 뼈속에도 나트륨이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소금과 물이 부족했을 경우 뼈가 되게 약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추위가 삭신이 쓰시는 추위, 일반적인 추위하고도 되게 다른 그런 추위인데 이런 추위를 경험하시는 분들은 또 이 소금과 물 부족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혈액량도 늘려주고 뼈의 밀도도 높여주고 그래서 추위가 훨씬 덜하다. 그리고 이 물과 소금을 통해서 혈액순환과 이동이 잘 되기 때문에 손끝 발끝까지 몸이 따뜻해진다. 수족냉증 없어지고 손발이 따뜻해졌어요 라는 얘기 해주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몸이 찬 분들도 이 물과 소금 도움 되실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해 보시고요. 물론 몸 냉한 분들 중에 이 소금과 물 말고 심장이 약해서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단정지어서 몸이 냉한 경우는 다 소금과 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소금과 물 통해서 체액도 늘어나고 순환이 잘 되면서 손발이 따뜻해지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억력이 나빠졌을 때 머리가 굳는 느낌이 들 때 우리가 머리 말랑말랑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뇌는 나트륨 신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물과 소금이 부족하면 뭔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특히 시험 공부 열심히 했는데 시험지 봤는데 눈앞이 캄캄하다. 이거는 이 소금과 물이 굉장히 부족한 경우라서 평소에도 내가 뭔가 생각하려면 생각이 빨리 나지 않고 특히 논리적인 사고나 깊은 생각을 해야 할 때 그때 생각하기가 싫고 그만 그래서 뭐 단순하게 얘기해줘 이런 경우 그런 분들은 이 소금과 물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머리가 무거울 때 수학이나 과학 등 논리적인 사고를 해야 될 때 또 깊은 사고를 해야 될 때 이럴 때 소금과 물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단편적인 사고 말고 깊은 생각을 해야 될 때 이때 소금과 물을 드시고 뒤쪽 등 쪽을 좀 많이 풀어주시면 이 수기의 짠맛은 바로 지혜의 힘이기도 하거든요. 물과 소금은 이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이 뒤쪽으로 지나가는 이 경락이 활성화되면서 이 대뇌의 활동을 도와주고 나트륨이 실제 두뇌 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뜨거워지고 열받지 않도록 머리 쪽으로 산소와 신선한 혈액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려면 이 소금과 물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이 소금 먹고 머리 좋아졌어. 60대인데 나 지금 고시 공부해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다시 대학원 들어갈 거야. 대학교 들어갈 거야.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고 또 굉장히 끙끙거리던 논문을 짧은 기간에 완성을 하시기도 하고요. 특히 또 창의적인 작업을 요구하는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 소금과 물 채워지면서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훨씬 좋은 성과를 내고 또 이 괄목할 만한 그런 또 작업들 이뤄내시면서 내가 이렇게 머리가 좋았나? 잠재 능력이 또 많이 발현되는 그런 사례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그런 얘기 들으면 같이 이제 보람을 많이 느끼고요. 그래서 특히 창의적인 작업할 때 논리적인 사고, 깊은 사고를 해야 될 때 물과 소금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제가 이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는 의외의 방법이라는 영상에서도 이 소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몸이 굳으면 생각이 같이 굳습니다. 우리 육체와 정신, 몸과 마음은 하나로 같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짠맛의 힘과 물과 소금이 부족하면 굳고 딱딱해지고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찌꺼기나 노폐물을 밖으로 짜낼 수 없기 때문에 탁해지고요. 그럼 어딘가가 고여서 썩거나 괴사도 일어날 수 있고 덩어리가 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맑게 정화시키고 회복을 하고 그러면서 이 맑은 정신으로 몸과 세포가 머리가 항상 말랑말랑하게 유연한 상태를 유지하시려면 이 물과 소금이 필요한데요. 이 소금과 물이 부족한 분들은 몸도 굳어 있지만 생각도 좀 많이 굳어 있습니다. 딱딱하게. 그래서 누군가 무슨 얘기하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뭔가를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항상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먼저 떠오르고 늘 거기에 좀 젖어 있습니다. 나의 에너지가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물과 소금을 충분히 드시고 또 운동하시고 섭생을 바꿔주시면 나도 모르게 그 빠져 있었던 그 부정적인 늪에서 벗어나서 많은 부분들 포용하게 되고 또 긍정적인 성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뭐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내 에너지가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나 무서움, 뭔가 나타날 것 같고 있는 것 같고 귀신이 있는 것 같고 등골이 오싹하고 그럴 때도 이 소금의 힘이 좀 필요한데요. 주로 우리가 무섭다 두렵다고 느낄 때 뒤쪽이 굳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방광경이 굳어 있으면 그런 보이지 않는 존재 귀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두렵고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그럴 때 이 소금 물 잘 활용하시면 뒤쪽이 쫙 풀리면서 그런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잡귀를 몰아친다든지 안 좋은 기운들을 몰아낼 때 소금을 활용해 왔던 전통이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흔하게 보이는 전통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단순히 미신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소금이 갖고 있는 정화력, 사람을 맑게 깨우는 힘, 지혜로움, 그런 것들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물과 소금이 부족할 때 여러 신호들 살펴봤는데요. 네, 지금까지 백년 면역력을 키우는 짠맛의 힘의 저자 김은숙이었고요.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